또 많은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거침없는 입담으로 입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여기는 입시 본색. 반갑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애매한 입시 정보를 명확하게 정해드리는 남자, 애정남 하기성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까 합니다. 정말 간만에 입시 본색의 완전체 세 명이 뭉쳤는데요. 먼저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이병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고급진 입시 정보부터 학습까지 쏙쏙 정보를 알려드리는 입시계의 공신 이병훈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그럼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입시 본색의 주제남이시죠? 안전한 우리 윤신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시 본색의 주제남 일산대진고등학교의 윤신혁입니다. 근데 이병훈 선생님 정말 반가운 것 같아요. 오랜만에 봐서. 네네. 고3 입장에서는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맘때쯤 이제 마음이 좀 해이해지고 또 다소 나태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내년에 이제 고3 되니까 우리 많이 놀아볼 테다. 뭐 이런 거. 엄마가 고민해라. 뭐 이런 이제 입장일 텐데 그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완전체가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 우리 입시 본색의 주제나 윤신 선생님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수능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입장에서 고3 학생들 마음이 얼마나 싱숭생숭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 겨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직도 생각이 없는 그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넉넉고 있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고3 학생들의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모아서 고3이 오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입시 본색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꽉 막힌 입시 전략부터 수준별 입시 정보까지 매주 금요일 밤 입시 본색이 입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시라면 좀 안다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입시 본색! 자, 고2한테 우리가 지금 시기에 알면 좋을 1년 로드맵, 1학년도 좋아요. 지금 1학년, 2학년 동시인데 선생님 먼저 좀 조언을 해주시죠. 일단 뭐 고2 친구들은 사실 지금 고3에 준하는 준 고3인데요. 네. 저는 이제 기간을 한 4텀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11월부터 한 2월까지. 네. 그래서 이제 학력평가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 2월까지가 있고, 내년 3월부터 한 5월까지. 그렇죠. 그리고 한 6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이제 9월에서 11월.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다면, 첫 번째 이제 11월에서 2월은 자신에 대한 인식의 시기. 내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보완하는 최적의 어떤 보완 제1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학력평가도 물론 괜찮지만 거기다가 플러스로 아이들 용어로 노베이스 상태에서 공부 없이 그냥 생으로 그 해 수능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거죠. 네네. 해서 수능 풀고 11월 학력평가 풀고 학생부터 기재하는 시기잖아요. 학생부 기재하고 자소서 초안 잡고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구멍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학습적으로나 학생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보완하는. 그래서 2월 달에는 수능 특강으로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이런 시기가 이제 첫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3월에서 5월인데요. 3월에서 5월. 이때는 보완만 할 수는 없고 보완 플러스 문제풀이가 이제 살짝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멘붕에 빠지지 않습니까? 멘붕에 빠졌을 때 마지막 보완을 할 수 있는 시기이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하고 요 결과들을 토대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드디어 아이들에게 권유를 하죠. 이과 친구들은 문과로, 문과 친구들은 예체능으로, 뭐 이런 권유들이 막 발생하면서 선생님 실망이에요.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너희 국수,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은 국어 수학 잘해라. 이제 중위권, 하위권 친구들은 영어랑 삭탐이라도 해가지고 생존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막 학생들이 드디어 이제 고3을 실감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는 공부와 문제풀이를 이렇게 병합하는 문제풀이를 한 20% 정도. 세 번째가 이제 6월에서 8월인데요. 이럴 때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보고, 그렇죠?
열공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열공 기회인데요. 이때 6월 모의고사 결과에 매몰되는 친구들은 이제 2차 멘붕이 오는 거죠. 네.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예. 그래서 이때는 좀 문제풀이를 많이 확장해야 되는 시기고, 네. 7월에 드디어 이제 수능 완성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9월에서 11월 같은 경우가 이제 출제자 수준을 넘보면서, 예. 출제자 수준을 도대체 어떻게 넘보느냐. 9월 모의고사 결과를 EBS에서 분석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출제 경향이라든지 연계하는 방식 같은 것들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 그걸 토대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감을 잡고 완성해 나가는 그런 시기고요. 요때 이제 또 재수생이나 N수생들은 9월 모의고사 잘 보고 방심해가지고 공백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요때 어떻게 보면 또 현역들은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수능 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아침형 공부라든지 그다음에 한 달 전부터는 이제 리듬도 수능 시험에 맞춰서 하는 것들을 시작할 만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고2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병훈 선생님이 사실 이제 고2들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이제 수능까지를 어떻게 보내야 되니 로드맵을 정말 다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얘기를 다 하셨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이병훈 선생님 말 중에서 이병훈 선생님이 딱 강조하지 못하신 말, 요것만 딱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2들한테 중요한 건 지금이 시작할 때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고2들이 2학년을 의미 있게 잘 놀고 겨울방학부터 해야지 뭐 이렇게 하거나 겨울방학 때 고민을 해서 3월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지금이 시작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네.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거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 고2나 고1은 본인의 그 어떤 위치 파악, 객관적인 위치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1학년 때 봤던 네네. 모의고사 결과가 있으니까 그걸로 본인의 정시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2학년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11월 22일 날 보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네네. 이제 보통 1년에 3, 6, 9, 11, 4번을 보는데 또 서울 지역 학생들은 6월을 안 봐요. 네네. 그리고 3월 시험은 이제 전 학년도 시험 범위고 6월은 사실 아이들의 학습이 완성됐다기보다는 과정이었으니까 결국 11월 모의고사죠. 학력평가. 전국 연합학력평가 이 결과를 가지고 이번 마지막 22일 날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네. 가지고 본인의 어떤 정시 가능성 판단해야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아직 학생들이 철이 안 들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들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는데 요즘 또 수시 확대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증대 때문에 뭐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이 본인을 뒤돌아보면서 판단하면 늦어요. 사실 고등학교 네네. 1학년 1학기를 네네, 맞아요.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나는 내신의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비교과의 어떤 부분을 채워나갈 거냐가 고민됐어야 되는 거고 만약 그 작업을 못했던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학년, 3학년, 2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본격적인 어떤 선택과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교과 중심과 비교과 위주로 많이 할 거냐 아니면 수능 이쪽으로 많이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도 아직은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어떤 전형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여름에 할 수는 없거든요. 부모님하고 같이 아니면 옆에서 도울 수 있는 뭐 담임쌤이나 또는 뭐 학원쌤이나 네. 뭐 선배들이 있다면 지금 시기에 조금 많이 고민들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또 입시본색 사랑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그냥 뭐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렇게 우왕좌왕 하실 것만이 아니라 좀 차분하게 자녀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야 되는 시기인데 먼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아마 아까도 잠깐 말했는데 오늘 22일 날 보는 11월 전국 연합 학력 평가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네. 1, 2학년 대상으로 치르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잘 보면 좋고 못 보면 뭐 엄마랑 좀 사이 안 좋게 당분간 또 이렇게 지내고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이 학력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냥 막 이야기 나누면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지니까 한 대여섯 가지 뭐 아니면 네다섯 가지로 좀 정리를 할까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출제 범위까지 좀 이병훈 선생님이 생각하는 범위를 좀 좁혀주시죠. 네. 뭐 사실 1, 2학년 입장에서 연말에 자기 객관적 포지셔닝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객관적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 없이 중요하고 범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과목들은 큰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수학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고1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 전범위에다가 수투 수열까지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는 수열까지 보고요.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 범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다고 명기가 돼 있어요. 고2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가형은 미적투의 삼각함수 정도까지고요. 나형 같은 경우는 수투 전범위에다가 미적원, 부정적분까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통적인 학생들이 해야 되는 교집합 범위라서 이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교마다 진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첨언하실 거예요, 유시현 선생님. 그러니까 그 11월 22일 날 올해 이제 치러진 시험 기준으로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인데 우리가 이제 모의평가랑 학력평가를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평가는 성적을 산출할 때 수능에 준해서 학생 선발에 필요한 점수, 등급 표준 점수,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건 100분위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하는데 이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성적표에 학생이 각 문항에 대해서 정답을 했느냐 오답을 했느냐 난이도도 나오죠. 그렇죠. 어떤 영역에서 학생이 많이 점수를 잃었고 어떤 영역은 잘했느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력평가의 시험 범위는 학생이 3월부터 그 교과 진도에 맞춰서 배운 교과의 거의 11월이면은 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학력평가를 통해서 그동안 교과에서 다루어졌던 중요한 내용에서 뭘 놓쳤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시험이 이제 학력평가. 그 중에서도 11월 학력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A, B, C도 표기가 되니까 그게 이제 정답률과 오답률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점수만 이제 득점에만 학생들이 현황이 돼 있는데 그 밑에 부분에서 내가 틀릴 수밖에 없었던 인과관계도 다시 뭐 재복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틀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점수 까먹은 것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A라고 표기된 과목, 그 A라고 표기된 문항은 뭐냐면 그 시험을 치렀던 학생들이 80% 이상이 맞춘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틀리면 에이씨 이렇게 나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걸 틀리면 안 되는 문항이고요. A니까요. 그다음에 B하고 C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인데 이거 틀리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는 드러나는데 3학년 때는 기본 개념을 응용하는 문항이 수능이나 3학년 과정에 다뤄지니까 3학년 과정에 2학년 과정, 1학년 과정에서 이 B와 C에 해당하는 문항을 놓치고 가잖아요. 3학년 때는 뭘 놓쳤는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에서 기본 문항에 해당하는 B와 C, 난이도 그러니까 중간 정도, 기본 개념을 다룬 문항은 이때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일단 시험을 봤으니까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몰입해서 집중해서 열심히 풀지도 않았으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걸로 지원 가능한 대학에 대한 배치표, 뭐 입시 기관들이 준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과연 믿을만한 거냐. 선생님부터 얘기해줘봐요. 이거 믿을만한 겁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까? 믿으면 안 되죠. 그냥 참고 자료, 그러니까 정보의 수준으로는 볼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여기 대학에 지원했는데 보니까 이 배치 점수에 보니까 내가 여기 합격 간혹으로 나왔어. 아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병훈 선생님. 예, 이거 저희 쪽 분야 스타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사람은 잘한다야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살짝 좀 눌러줘야 이렇게 좀 저항감을 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향에 따라서 조금은 상담할 땐 다르기는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시험은 사실 자신의 포지셔닝보다는 말씀하신 보완책이 중요하고 내신하고 수능을 비교해보는 대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내신 성적 대비 학력평가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통하여 정시수시에서의 뭐 힘 조절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
11월 학력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실행 액션이 필요하잖아요. 겨울방학 공부 계획을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고2 또 고1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공부법의 전문가이신 우리 이병훈 선생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요새 학생들 보면은요, 고1도 막 모의고사 문제집 풀고요. 네. 고2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근데 과연 그럼 내용을 다 배우고 보완을 한 채로 푸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진도 나가면서 막 모의고사 풀고 막 EBS 풀고 하여간 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냥. 네. 그리고 주변에서도 사실 뭐 내용 공부나 기반 학습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그냥 인터뷰 때 말만 하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뭘 가지고 하라라든지 이게 기반 학습이다라든지 이런 설명은 별로 없어요. 학교나 학원 가면 거의 대부분 문제 풀고 또 풀고 또 왜냐면 문제 푸는 거는 사실 쉽고 기반 학습은 어렵거든요. 근데 11월 학력평가 끝난 상태에서 특히 수학 같은 경우라든지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이제 탐구 영역도 아이들이 많이 스트레스죠. 네. 그런 부분에서 기반 학습을 이번 겨울에 한다라는 확신과 신념과 이번 겨울방학을 낭만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좀 불태우겠다라는 공부 계획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좀 듣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시대착오적인 얘기다라고 하는데 교과서 보셔야 됩니다. 네, 교과서, 수학 교과서의 설명 부분. 네. 제가 뭐 문제를 탓하는 게 아니고요. 설명 부분을 교과서보다 열심히 하는 책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나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과서로 돌아가셔서 기반학습하면서 참고서들을 이용해서 내가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빨리 문제를 풀어가지고 실전 감각을 키우고 싶을 때일수록 그리 많은 기회가 앞으로 펼쳐지지 않으니 기본서로 좀 돌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력 평가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인이 아까 우리 윤 선생님 계속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에 충실하는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병훈 선생님이 이제 이 학력 평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가장 기본은 교과서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학력 평가의 결과를 더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성적표에 이 각 교과별로 영역별 학생이 부족한 영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국어에서도 뭐 화법인지 문법인지 아니면 뭐 어디 비문학 읽기인지 아니면 문학적 이해인지 뭐 이런 게 나오고 수학에서도 이게 추론인지 아니면 문제 해결인지 뭐 이런 게 나오고 영어도 뭐 읽고 듣고 쓰기 뭐 말하기 중에 무엇이 부족한지가 나오는데 이런 걸 보시면 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의 기본에 충실했는지와 그다음에 내가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에 부족함이 있는지를 두 개를 조합을 해서 그리고 종합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면 어떤 좋은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뭐 학교 내신 공부만 하고 마무리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수능이라는 시험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 이게 이제 전국 연합 학력 평가인데 이 결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너무 지나치게 문제풀이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가 가장 안 되고 있는 기본 개념은 뭐냐 이걸 우리 선생님 두 분이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조언과 함께 11월 학력 평가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거요. 고3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야, 니네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후회하는 점들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리스트가 나와요. 근데 우리 이거 한번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아까 우리 그 이병훈 선생님이 11월부터 2월까지의 시기에서는 뭐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 점검과 뭐 초안 작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고2 때 고2 겨울방학이죠. 미리 한번 써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입시 전문가들이 설명할 때마다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짚고 넘어갈게. 이병훈 선생님. 모든 학생이 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걸 얘기해주면요. 언감생심 꿈도 못 꿔요. 대부분 현실에서는 자기 학생부 프린트에서 내용 파악하는 애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것은 학생부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숙지하고 그걸 바탕으로 쓰는 것이지 그냥 뭐 글짓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프린트에서 읽어보는 것부터 작은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든 학생이 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요즘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많이 증가한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결국 교과 경쟁력이 없는 학생들이 비교과에 대한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맥락에서 본인 11월 학력평가 결과와 그다음에 1학년 때까지의 내신, 2학년 올라가는 친구죠. 그다음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는 1학년, 2학년 때까지의 내신 경쟁력을 가지고 본인이 학생부 종합형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선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소서를 작업을 해야 된다라면 이제 이병훈 선생님 학생부에 대한 내용 파악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냐 이걸 좀 알기 위해서 이제 초안 작성 1번이 뭘 요구하고 자소서 2번이 뭘 요구하고 3번이 뭘 요구하는지에 대한 내용 파악을 하라는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건데 윤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병헌 선생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자기소개서를 지금도 글짓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나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글짓기나 잘 못하니까 미리부터 좀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글짓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고등학교 1학년한테 자기소개 쓰라고 그러면 쓸 게 없어요. 쓰면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뭐 전공이나 아니면 대학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어떤 걸 쓰기 위해서 학교 생활도 많이 안 했는데 2학년 학생들도 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고 어떤 학교 생활에 충분하지 않으면 쓰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이병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대교육에서 선정한 대교육 공통문항 이 세 가지를 보면요. 1번이 학업에 대한 거, 2번이 이제 비학업적인 영역, 그러니까 보통은 창의적 체험 활동과 교내 활동에 대한 거고요. 3번이 인성 사회성과 관련된 건데 이 세 개의 문항을 가지고 학생부를 놓고 자기 학생부가 어느 지점에서 경쟁력이 있는지와 그다음에 내가 수시 전형에서 어떤 전형에 유리한지를 2학년 끝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1학년 끝나는 과정에서도 그렇죠. 1학년 과정에서는 학교 생활 내가 앞으로 뭘 더 집중해서 해야 될지를 판단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완성해서 글짓기 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가지고 자기 경쟁력을 파악하고 학교 생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 그 작업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학생부 종합형 지원 대상자인지 경쟁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 판단이 우선돼야 된다. 거기에 대한 자문을 최대한 구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이게 한 학년 300명인데 300명 모두한테 자기소개서를 써봐라 이렇게 지시하는 학교가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의 고충 중에 하나가 우리 애는 학종도 아닌데 겨울방학에 지금 수학도 영어도 국어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애가 막 하루에 1시간씩 자소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막상 3학년 후반기 가니까 내가 그거 왜 했지? 이렇게 되는 그런 시간의 기회비용을 치르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취업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취업할 때? 취업할 때? 언젠간 쓰거든요. 결혼할 때? 결혼할 때도 좋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 아까 이제 생기부에 대한 네. 되돌아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무조건 뭐 내신을 먼저 올려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형, 교과형과 종합형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요즘 어떻습니까? 제가 지방설명회 갔는데 원장님 물으세요. 서울 아이들은 고2나 고3 올라가는데 내신에 좀 더 집중하나요? 아니면 수능에 치중하나요?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예? 수시가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겨울방학 때 학생들의 그 분위기가 네. 수능에 대한 어떤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는지 아니면 이제 다음 학기에 있을 내신 여기에 좀 더 집중하는지 이런 질문 자체가 조금 웃기긴 한데 이병호 선생님 정리해 주시면. 제가 실제로 만나는 친구들 현실에서는요. 사회나 과학은 수능 모드로 많이 전환해가지고 책 정리 들어가는 걸 많이 보게 되고요. 네네. 수학 같은 경우는 아직 진도 안 끝난 경우도 많이 있어서 네네. 뭐 진도 빼거나 심화 진도를 빨리 뺀 친구들은 그거 심화하거나 이렇지 그걸 꼭 내신 수능을 구분지어서 공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수학은. 뭐 영어는 절대평가군 뭐 늘상 내신 기간에만 하는 거였기 때문에 방학 때는 당연히 수능 모드로 많이 단어 외우고 독해하는 것 같고 네네. 그 정도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신 모드보다는 수능 모드로 방학 때를 쓰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고3이 그러니까 고3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은 시간을 고3 후반기의 학생들이 야 우리가 1, 2학년 때 이거 몰라가지고 실패했어 이제 이런 맥락에 접근하는 거니까 네네. 결국은 지나치게 본인이 학생부 교과형과 종합형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 내신에만 너무 치중했다가 1년이라는 시간이 나중에 쓸 대학이 없더라. 뭐 가보니까 교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은 모의고사로 가능성이 또 높았던 건데 뭐 교과에만 치중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은 논술 전형이나 정시 가능성이 높았던 건데 종합형이 너무 많은 시간을 비대하게 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여기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한 5, 6년 전만 해도요. 내신 점수는 정말 좋은데 수능 점수 안 좋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최근엔 이런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네. 이유가 뭐냐면 이 학교에서 이제 그 지필평가나 이런 그 성적을 성적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출제를 할 때 예전에는 그냥 선생님들이 일정 범위를 정해가지고 시험을 치르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정보 공개 이후에는 이 교육 과정에서 얼마나 정당하게 평가된지를 다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문제 유형도 이제 수능에서 출제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일치하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그런 문항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수능 준비가 곧 내신 준비고 내신 준비가 수능 준비라는 것이 거의 현실에 가깝게 실현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수능형이야 라고 해서 학교 시험 준비 아예 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내신형이야 라고 해놓고 딱 시험 기간만 공부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공부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벼락치기로 내신 시험 볼 때만 공부했던 학생들은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에 지속성이 없으니까 매번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교과 기본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중에 내신을 위한 학교 지필평가도 보고 그 끝에 수능 시험도 보면 사실 결과가 좋을 리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수능도 네. 많이 내신화 그렇죠. 내신화라기보다는 하여간 수능도 많이 내려왔죠. 예전 그렇죠. 스타일에서는. 처음에 내신도 의도했던 반대로 그런 이제 수능형으로 내는 많이 학교들이 바뀌었고. 많은 네, 맞아요. 네. 상황이고. 근데 이제 지금 시점 11, 12, 1, 2 요 네. 겨울방학 이 동면의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더 웅비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고3을 마무리하는 아이들이 후회하는 게 야, 이 시기 때 내가 수능 마인드가 너무 없었어.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었어. 이런 거 많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2학년, 1학년 학생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쯤 시기가 되면 얼리버드들이 학교에 있어요. 머리 깎고 이제 선생님 저 지금부터 이제 공부해요. 막 이런 애들 있거든요. 겨울에 추운데 머리 깎고. 공부해요 애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네. 전 수능이에요. 저는 네. 학종이에요. 이렇게 정해놓은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수능이에요라고 한 애들이 학교 생활 전폐하고 네. 자기 독자 노선에 따라서 수능을 공부한답시고 이 긴 여정을 혼자 걸어가다 보니까 계획대로 하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수능도 실패하는 경우고요. 네네. 난 학종이에요. 이런 애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봉사활동에 동아리든 이런 활동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돋보이게 돼서 어떤 입시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학생부 종합이든 학생부 교과든 수능 중심의 어떤 정시 전형이든 대학에서 학생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업에 대한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업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든 봉사활동이든 이런 학생부 종합에 있어 다양한 활동도 기초 학업 능력이 갖춰졌을 때 남들보다 경쟁력을 갖는 거지 그런 학업 능력 없이 이것만 가지고 경쟁력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수능과 학생부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준 건데 네.
세 번째는 제가 좀 번외로 실제로 상위 10%나 20% 내에 입성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교과형, 종합형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상당히 많은 학생, 네. 많게는 80% 이상이 수시 전형에서 이제 논술형을 도전하게 될 텐데,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문과 학생들의 논술 대비 중요한 네네. 맥락이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자연계 학생, 이과 학생들의 논술 대비가 지금 이 시기 뭐 겨울방학 12, 1, 2월 달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윤시영 선생님은 뭐 논술 뭐 쉬우니까 뭐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맥락은 아닐 것 같고, 네네. 학생들이 본인이 지원 전형의 논술형이 만약에 해당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능 학생과 병행하면서 방학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입시의 관점에서는 특히 네.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이제 실전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니까 네. 대입 전형에서 치러지는 논술 문제에 익숙해지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네네. 이제 1학년이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이 11월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능 그 실전 감각을 대비하기 위한 시험 문제만 디립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논술 문제에서 다뤄지는 네. 교과의 기본적인 이해와 네. 그다음에 교과 지식을 통해서 확장이 필요한 사고의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학년에 따라서 지금 이런 시기에 준비할 건 좀 다르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이병헌 선생님도 뭐 현장에서 만나면 네. 6종 쓰는 아이들한테는 네. 야 6장 다 쓰면 좀 불안하지 않냐. 네. 그러면 이제 한두 장 또는 한 장 이상은 논술로 생각해봐라. 논술. 네. 그러면 논술에 대한 어떤 그 질문들도 좀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논술 저는 도시락 싸가지고 말립니다. 아 그래. 네. 내신하고 수능에서 안 되고 논술로 대박을 낸다는 것은 네. 걷거나 뛰지 못하지만 날아볼까요? 이런 네. 얘기가 똑같기 때문에 네. 저는 논술 전형비가 아깝다. 네. 그 시간에 내신과 수능에 투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이걸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분명히 경쟁률이 높은 전형이긴 하지만 경쟁률이 높은 것은 그 전형에 대한 수요자가 많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논술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고, 특히 이제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네네. 고난도 21, 29, 30번 문제하고 연관성이 아주 깊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내신으로도 경쟁력이 없고 또 비교과나 자소서 심한 경우에는 다 되는데 면접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남 앞에서 소통이 안 되는 친구들. 근데 면접 전형이 있는 종합 전형이 좀 불리할 것 같다. 물론 없는 전형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이제 논술 전형에 적합성이 있다라면 수능과 좀 병행하는 것도 물론 이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병헌 선생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은 네. 이게 그 사실 논술 전형을 어느 대학에서 실시하는가를 들여다보면 사실 논술 전형에 지원할 만한 학생이 어느 영역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준비한다 그러면 이병헌 선생님 도시락을 싸야죠. 하루에 한 100개씩 싸들고 돌아다니면서 말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사실은 종합 전형만으로 6개 다 지원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자기가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어떤 기본적인 논술적인 사고 능력을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논술 전형을 충분히 같이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아니, 요즘은 또 상위권 대학의 면접 문제가 특히 심층 네. 면접 문제는 논술 지문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네, 네. 면접 대비를 위한 논술 과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네, 네. 된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이병헌 선생님의 도시락에 걸리면 안 되고 네네. 해당 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시간을 이병헌 선생님이 도시락 들고 찾아왔다. 그럼 난 논술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수능 올리면 논술 실력도 네네.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병헌 선생님 생각이 수능 최저학력을 요구하는 논술 전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논술만 하고 수능을 안 해버리면 네.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수능 성적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합격 자체가. 그러니까 이병헌 선생님이 밥 먹고 보자 이러면 이제 논술 전형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학교 네. 3학년을 마무리하는 입시 거의 이제 수험생 마무리 시점에서 내가 다시 고2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가 게임 뭐 엄청 많이 했으면서 동생한테 게임하지 말아라 이런 거. 자기 뭐 핸드폰 들고 다니고 뭐 전자파에 오염됐으면서 너희들 핸드폰을 부셔라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뭐 하지 말아야 될까요, 윤식 씨? 학교에서 보면요, 학생이 네. 이렇게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자는 친구가 있거든요. 한 네. 4교시쯤 들어가가지고 너 3교시 때 자니? 예. 너 아침부터 잔 거니? 예. 너 어제도 자니? 예. 이러거든요. 너 연구 성대모사인데? 쪽에 나. 누구야? 저 개인기를. 개인기.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 이렇게 오늘 이렇게 힘들어 했더니 밤에 잠을 못 자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면 얘는 밤에 잠을 못 자. 왜 학교에서 너무 많이 자느라고 밤에 잠이 안 와. 올빼미.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1, 2학년 때 하루라도 방심해서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놀다가 다음날 하루를 무너뜨리면 이게 계속 가요. 안 돼요?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다음날이 되고 이게 3년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 이게 사실 성인들도 문제잖아요. 스마트폰 중독. 그래서 목도 거북목 되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수험생들 특히 고등학생들한테 특히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요즘의 아이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짬짬이 시간을 내서 스마트폰으로 놀아요. 쉬는 시간 10분에도 게임을 할 수도 있고 학원을 가서 대기하는 시간, 버스나 지하철 이동하는 시간이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이게 잠자기 전이나 아니면 어떤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시간 있잖아요. 이런 시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없앤다. 이거 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네네. 없애야 된다. 네네. 이병 선생님 생각 어때요? 2G로 바꿨으면 제일 좋겠고요. 2G. 오케이. 부수는 거는 비추드리는 게 공기계를 또 사요. 애들끼리 공기계 사고 팔기 때문에 공기계 장사꾼 이게 또 가장 사요. 현실적이야. 맞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부셔봐야 돈만 나가. 공기계 브로커들이 있어. 그럼요. 브로커들도 계시고 그래서 2G 폰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야간 올빼미 지양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고2 겨울방학 허송세월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빨리 입소해가지고 풀어보는 걸 강추드립니다. 학교에서 할 때 부랴부랴 사가지고 가면 나중에 후회하고요. 특히 정시 한 우물만 파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나중에 우리 N수생님들 등장하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 N수생들 막 족보 펼치고요, 막 병풍 펼치고 막 이러면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장난 없는 N수생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 또 정시만 파거나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오케이. 지금까지 고3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주제로 고등학교 1, 2학년들이 알아야 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좀 아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입시 본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고3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에 대해서 진짜 고3 입장에서 충고하는 우리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고2 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윤신 선생님부터. 네, 이제 특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지금 이제 출발점이라는 걸 이해했다고 해서 이제 뭔가 많은 걸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방에다 봐야 될 책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수능 처음부터 끝까지 기출문제 다 풀어보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꼭 조언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병호 선생님. 네,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자소서하고 면접이거든요. 아이들 보면은 현실에서 이 자소서랑 면접에 대한 조언을 구할 데가 없고 좀 쑥스럽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조언을 구해요. 그러면은 일단은 면접 연습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마음 상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뭐 엄청나요. 그래서 면접 친구랑 하지 마라. 이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자소서를 썼으면요. 가급적이면은 좀 어른들한테 뭐 주변의 선생님 뭐 그다음에 뭐 엄마 아버지 친척 어르신들한테 최대한 나눠드려가지고 어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 자소서의 어떤 매력 포인트나 보충 포인트나 식상 포인트라든지 질문거리 같은 것들을 어른의 관점에서 좀 받아가지고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 자소서랑 면접만큼은 좀 너무 동급생의 수준이 아닌 어른의 수준을 좀 차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3학년을 여러 해 동안 우리가 목격하고 지도하면서 그 경험들이
아래 학년들한테 전달되어졌으면 좋은 마음에 우리가 시작은 했는데 사실 제한된 시간에 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방학 기간 특히 11월부터 특히 12월이죠. 본격적으로 2월까지 3월 개학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24시간 하루 24시간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관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4가지 테마. 잘 자고 6시간. 그리고 잘 충전해라. 충전은 정말 공부를 위한 재충전이니까 막 게임에만 몰입하지 말고 잘 쉬는 것도 공부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3번째는 잘 배워라. 근데 방학 중에는 학교 수업이 많지 않으니까 뭐 학원 학습이나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이 될 텐데 그건 역시도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잘 익혀라. 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욕심 부린다면 우리 기상대 25색을 시청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자녀 또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방학 기간 1일 10시간 이상 뭐 이런 어떤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이번 방송을 통해서 좀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 설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이병호 선생님 그리고 우리 윤신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좀 아는 쌤들의 리얼리티 토크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